반짝반짝 빛나는 인생 후반전 70대에 달렸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인생은 100세 시대라는 말, 이제 정말 귀에 익숙하죠? 실제로 우리 주변을 보면 80세를 훌쩍 넘기시는 분들도 많고, 특히 여성분들은 90대까지 건강하게 지내시는 모습도 심심찮게 볼 수 있어요. 정말 오래 사는 시대가 된 거죠. 그런데 말이에요. 단순히 오래 사는 것만큼이나 어떻게 사느냐. 즉, 노년의 삶을 얼마나 행복하고 만족스럽게 보내느냐가 정말 중요해졌어요. 그러려면 기본적으로 건강이라는 바탕이 튼튼해야겠죠? 일상생활에서 불편함 없이 하고 싶은 일을 하며 활기차게 지내는 건강 수명이 그만큼 중요해진 거예요. 안타깝게도 평균 수명은 쭉쭉 늘어나는데 이 건강 수명은 그 속도를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고 해요. 2016년 기준으로 보면 남녀 모두 건강 수명이 75세 정도라고 하니 평균 수명과는 꽤 차이가 있죠. 나이 들수록 몸 관리만 잘하면 돼. 이런 말 한 번쯤 들어보셨죠? 물론 영양제 챙겨 먹고 운동하는 거 60대까지는 아주 좋은 방법이에요. 하지만 70대에 들어서면 이야기가 조금 달라진다고 합니다. 70대, 인생의 중요한 갈림길에 서다. 왜 70대가 중요할까요? 전문가들은 이 시기가 되면 우리 몸 안팎으로 또 주변 환경에서 여러 가지 예상치 못한 어려움이나 변화가 생길 수 있다고 말해요. 그래서일까요? 70대는 인생의 갈림길이다라는 말도 있더라고요. 이 말인즉슨 70대라는 시기를 어떻게 보내는지에 따라 나중에 다른 사람의 도움을 받아야 하는 시기를 최대한 늦추고 오랫동안 젊고 활기찬 삶을 유지할 수 있다는 뜻이에요. 30년 이상 노인들을 돌봐온 와다 히데키라는 의사 선생님도 비슷한 말씀을 하셨어요. 노화를 늦추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지만 70대와 80대에 맞는 건강관리법과 위기 대처법이 꼭 필요하다고요. 그래서 오늘은 이 책 70세가 노화의 갈림길을 참고해서 나이 들수록 더 행복한 노년을 보내기 위해 특히 인생의 중요한 전환점인 70대를 어떻게 보내야 할지 함께 이야기 나눠볼까 해요. 잠깐 시작하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눌러주시면 저에게 정말 큰 힘이 된답니다. 70대 아직 청춘, 중장년의 연장선. 예전에는 70세가 되면 큰 병을 앓거나 병원 신세를 지는 경우가 많았지만 요즘 70대는 훨씬 건강하고 활동적인 분들이 많아졌어요. 앞으로는 더더욱 그럴 거고요. 어쩌면 70대 이후 10년은 중장년 시기의 연장이라고 불러도 될 만큼 몸도 제법 잘 움직이고 머리도 여전히 총명한 시기랍니다. 그래서 70대의 어떤 마음가짐으로 어떻게 생활하느냐가 80대 이후의 건강하고 활기찬 삶으로 이어지는 열쇠가 될 수 있어요. 다만 70대에는 또 그 나이대만에 약해지기 쉬운 부분들이 있어서 방심하면 금방 건강이 나빠질 수도 있으니 항상 주의가 필요해요. 70대, 늙음과 맞설 마지막 기회? 그렇다면 행복한 노후를 위해 70대를 어떻게 보내야 할까요? 뇌와 몸 계속 사용해야 녹슬지 않아요. 긴 노년기를 건강하게 보내려면 80대 이후에도 뇌 기능을 생생하게 유지하는 것, 그리고 지금 가지고 있는 운동 능력을 최대한 오랫동안 지켜나가는 것이 정말 중요해요. 여기서 핵심은 바로 70대의 생활 방식입니다. 사실 70대 초반까지는 치매에 걸리거나 큰 병으로 누워 지내는 분들이 10%도 채 안 된다고 해요. 특별히 다치거나 아프지 않으면 여전히 중장년 시절처럼 활기차게 생활할 수 있다는 거죠. 이 시기에 의식적으로 몸을 움직이고 머리를 쓰며 활동적으로 지낸다면 신체와 뇌의 젊음을 유지하고 돌봄이 필요한 시기를 훨씬 뒤로 미룰 수 있어요. 이 80대 이후는 받아들임의 시간. 솔직히 말해서 80대가 넘어가면 누구나 늙어가는 것을 피할 수는 없어요. 영원히 젊음을 유지하려고 애쓰기보다는 80대 이후에는 자연스러운 노화 과정을 받아들이는 마음가짐이 필요할지도 몰라요. 오히려 큰 병이나 사고 없이 주어진 수명을 누리고 있기에 노화와 마주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편이 더 건강할 수 있겠죠. 70대는 싸움과 유지의 시기. 하지만 70대는 달라요. 아직 충분히 건강하고 늙음과 싸워볼 만한 시기예요. 이 시기에 건강을 유지하기 위해 노력하는 것은 충분히 효과도 있고 의미도 있답니다.
젊은 시절의 맑은 정신과 건강한 몸을 최대한 오래 유지하고 싶다면 70대는 정말 절호의 기회인 셈이죠. 이때의 노력이 80대의 모습을 크게 좌우하게 될 거예요. 실제로 노력한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의 차이는 나중에 정말 크게 나타난다고 해요. 앞으로 우리 사회는 초고령 사회가 될 텐데요. 같은 노인이라도 매일 산책하고 운동하며 활기차게 지내는 분이 있는가 하면 거동이 불편해 도움이 필요한 분도 있겠죠. 이렇게 개인차가 점점 더 벌어지는 사회가 될 것이기 때문에 70대에 얼마나 몸과 뇌를 잘 관리했는지가 더욱 중요해집니다. 젊을 때는 며칠 알아누워도 금방 회복하지만 고령자는 단 며칠만 누워 있어도 몸 기능과 뇌 기능이 급격히 떨어지거든요. 그래서 계속 사용한다는 마음가짐이 정말 중요해요. 70대에 찾아오는 불청객, 의욕 저하를 경계하라. 지금의 70대가 예전보다 훨씬 젊어졌다고는 하지만 이 시기만의 위험 요소도 분명히 있어요. 그중 특히 조심해야 할 것이 바로 의욕 저하 또는 무기력증입니다. 앞에서 몸과 뇌를 계속 사용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씀드렸죠. 그런데 70대가 되면 머리로는 움직여야 해. 뭔가를 해야 해라고 알면서도 몸이 잘 따라주지 않고 모든 게 귀찮아지는 경우가 많아진다고 해요. 사람 만나는 것도 싫어지고 외출도 꺼리게 되고요. 이런 의욕 저하는 뇌의 앞부분 전두엽 기능이 떨어지고 남성 호르몬이 감소하는 것과 관련이 깊다고 해요. 전두엽 노화는 사실 40대부터 시작되는데 70대가 되면 더 뚜렷해지죠. 남성분들은 남성 호르몬 감소까지 겹쳐서 더 그럴 수 있고요. 사실 이 의욕 저하야말로 노화 과정에서 가장 무서운 적일 수 있어요. 질병이나 부상 때문에 늙어가는 경우도 있지만 나이가 들면서 의욕이 떨어지는 것이야말로 순식간에 늙게 만드는 주범이 될 수 있거든요. 아무리 몸을 움직이고 머리를 쓰려고 해도 의욕 자체가 없으니 모든 활동이 귀찮아지고 결국 기능이 점점 떨어지게 되는 악순환에 빠지는 거죠. 활력 넘치는 70대를 위한 생활 수칙. 1. 즐거운 만남은 계속. 싫은 만남은 이제 그만. 나이가 들면 사람 만나는 게 귀찮아지는 건 어쩌면 자연스러운 현상일 수 있어요. 하지만 노화를 늦추려면 좋은 사람들과의 교류는 계속하는 것이 좋아요. 즐거운 대화는 뇌를 자극하고 사람들과 어울리다 보면 의욕을 높이는 호르몬 분비에도 도움이 된다고 해요. 단, 여기서 중요한 점, 이제 억지로 의무감으로 싫은 사람까지 만날 필요는 없다는 거예요. 70대가 되면 이제 그런 관계는 정리해도 괜찮아요. 내 마음이 편하고 만나면 즐거운 친구나 동료들과의 관계에 집중하세요. 예시, 스포츠 이야기를 좋아하는 분이라면 같이 응원하며 열 올릴 수 있는 친구. 정치 이야기를 좋아하는 분이라면 편하게 토론할 수 있는 친구. 서로 다른 팀을 응원하더라도 웃으며 이야기 나눌 수 있다면 최고죠. 만약 사람 만나는 것 자체가 너무 부담스럽다면 SNS 등을 통해 일주일에 한 번이라도 내 생각이나 취미를 공유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 될 수 있어요. 이 싫은 건 억지로 하지 마세요. 대신 이것이라면 할 수 있다. 70대에는 무리하지 않는 것이 정말 중요해요. 스트레스는 노화의 큰 적이니까요. 운동이 좋다고 해서 억지로 하기 싫은 운동을 할 필요는 없어요. 대신 운동은 싫지만 산책 정도는 할 수 있어. 헬스장은 싫지만 집에서 가벼운 스트레칭은 괜찮아. 정원 가꾸기 정도는 즐겁게 할 수 있겠네?처럼. 내가 무리 없이 즐겁게 할 수 있는 대체 활동을 찾아보세요. 힘들어야 효과가 있다는 생각에서 벗어나 내가 즐겁게 할 수 있는 일을 찾는 것이 면역력에도 훨씬 좋답니다. 3. 햇볕과 친해지세요. 기분 유피. 숙면은 덤. 하루에 잠깐이라도 햇볕을 쬐는 습관은 의욕 저하를 막는 데 아주 효과적이에요. 햇볕을 받으면 우리 뇌 속에서 기분 좋게 만드는 세로토닌이라는 물질이 많이 만들어지거든요. 예시, 거창하게 일광욕을 할 필요는 없어요. 그냥 하루에 한 번 잠깐이라도 밖에 나가 산책을 하거나 장 보러 마트에 다녀오는 것만으로도 충분해요. 낮에 햇볕을 충분히 쬐면 밤에 숙면을 돕는 멜라토닌 분비도 활발해져서 불면증 예방에도 도움이 되고 불안감 해소, 우울증 예방에도 좋다고 하니 낮에는 꼭 잠시라도 바깥 활동을 즐겨보세요. 4. 은퇴는 없다. 평생 현역 의식 갖기.
70대에 접어들면서 직장에서 은퇴하는 분들이 많으실 텐데요. 이때 갑자기 모든 활동을 멈추는 것이 급격한 노화를 부르는 흔한 원인 중 하나라고 해요. 이제껏 열심히 일했으니 퇴직하면 아무것도 안 하고 푹 쉬어야지 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갑자기 활동량이 0이 되어버리면 몸과 뇌 기능이 급격히 떨어질 수 있어요. 팁, 퇴직을 앞두고 있다면 퇴직 후에 무엇을 할지 미리 계획을 세워두는 것이 좋아요. 꼭 거창한 일이 아니어도 괜찮아요. 동네 주민센터 강좌를 듣거나 아파트관리위원회 활동을 하거나 취미 모임에 참여하거나 자원봉사를 하는 등 사회와 연결고리를 유지하고 내가 여전히 쓸모있는 사람이라고 느끼는 것이 중요해요. 현역 의식을 유지하는 것이 노화를 막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5. 일상에 작은 변화를 주세요. 뇌를 깨우는 즐거움. 혹시 주변에 저분 예전엔 안 그랬는데 요즘 부쩍 고집이 세지고 화를 잘 내시네 하는 분 안 계신가요? 뇌의 전두엽 기능이 떨어지면 나타날 수 있는 현상인데요. 이를 막으려면 변화가 있는 생활이 좋다고 해요. 전두엽은 예상치 못한 상황에 대처할 때 활성화되기 때문이죠. 예시, 매일 같은 길로 산책하기보다 일주일에 한 번은 새로운 코스를 걸어보세요. 늘 가던 식당 대신 가끔은 새로운 식당에 도전해보는 것도 좋아요. 평소 읽지 않던 분야의 책을 읽거나 안 해보던 요리를 배우는 것도 뇌에 신선한 자극을 줄 수 있답니다. 거창할 필요 없어요. 아주 사소한 변화라도 꾸준히 시도해보세요. 6. 건강검진, 맹신보다 똑똑한 활용. 건강검진 물론 중요하죠. 하지만 검진 결과의 숫자에 너무 얽매일 필요는 없다고 전문가들은 조언해요. 일반적인 건강검진은 평균치와의 비교일 뿐, 개개인의 상태를 완벽하게 반영하지 못할 수도 있거든요. 오히려 70대에는 심근경색이나 뇌경색 같은 치명적인 질환을 예방하기 위해 몇 년에 한 번이라도 심장 정밀 검사나 뇌 MRI 같은 목표가 명확한 검사를 받아보는 것이 더 도움이 될 수 있다고 합니다. 마음의 건강도 중요해요. 슬픔, 외로움, 우울감 다스리기. 70대 이후에는 배우자나 부모님 등 가까운 사람과의 이별을 겪게 될 가능성도 높아집니다. 이런 슬픔을 혼자 감당하기보다 마음을 터놓고 이야기할 수 있는 친구가 곁에 있다는 것이 정말 큰 힘이 됩니다. 힘들수록 혼자 있지 말고 주변 사람들과의 관계를 소중히 이어가는 것이 중요해요. 또한 부부 둘만의 세상에 갇히기보다는 친구나 다른 사람들과의 교류도 꾸준히 유지하는 것이 좋아요. 그래야 혹시 혼자 남게 되더라도 외로움에 빠지지 않고 건강하게 살아갈 수 있는 버팀목이 되어줄 테니까요. 우울증 예방을 위해서는 햇볕 쬐기, 적당한 운동과 더불어 생각의 방식을 바꾸는 것도 도움이 돼요. 완벽주의 성향이 강했다면 이제 조금 내려놓고 나이 들었으니 못할 수도 있지. 괜찮아라고 생각하는 여유를 가지세요. 나와 다른 생각을 가진 사람을 만나도 저런 생각도 있구나 하고 받아들이는 유연함도 필요하고요. 흑백 논리에서 벗어나 다양한 가치관을 인정하는 태도가 마음을 편안하게 해주고 우울증 위험을 낮춰줄 거예요. 노후 행복의 지름길, 따뜻한 마음 나누기. 행복한 노후란 무엇일까요? 답은 저마다 다르겠지만 오랫동안 노인들을 진료해 온 전문가는 70대가 되면 나 자신만 생각하기보다 주변 사람들에게 좀 더 따뜻한 마음을 나누는 삶으로 조금씩 바꿔가는 것이 좋다고 이야기합니다. 물론 나이 들어서 남 챙길 여유가 어디서 라고 생각할 수도 있어요. 하지만 주변 사람들에게 관심을 갖고 작은 도움이라도 주려고 노력하는 사람은 자연스럽게 주변의 아낌을 받고 좋은 관계를 유지하게 됩니다. 이런 따뜻한 관계는 어려울 때 힘이 되어주고 외롭지 않게 해주며 결국 자신의 삶을 더욱 풍요롭게 만들어줄 거예요. 예시, 어려움에 처한 친구를 돕거나 작은 봉사활동을 시작해보거나 혹은 일을 하더라도 돈보다는 누군가에게 도움이 된다는 보람에 초점을 맞춰보는 건 어떨까요? 타인을 향한 이런 따뜻한 마음이야말로 나이 들어 더욱 행복해지는 가장 확실한 방법일지도 모릅니다. 어떠셨나요? 오늘 함께 나눈 이야기들이 여러분의 빛나는 인생 후반전을 준비하는 데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각자의 자리에서 나의 건강 수명을 늘리고
행복한 노년을 만들기 위해 무엇을 할 수 있을지 한번 고민해보는 시간을 가져보는 건 어떨까요?